예,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미래자동차공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호철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시 지원자 그리고 수시 지원자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시간은 제가 원래 한 20분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자꾸 생겨가지고 20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가급적이면 핵심만 간추려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앞에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설명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응답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뭐 저도 좋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저희 과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도 전원 지금 참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참석자 전원한테 공항용 계산기를 이제 선물로 드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전화번호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물론 뭐 김기대 교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계시지만 혹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요거는 나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누구의 부모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는 학생들을 참 뭐뭐뭐 하는 학과다라 그래서 요건 제가 교수님들 저희 과 교수님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한 페이지를 넣은 건데 일종의 이제 슬로건 같은 거죠. 저희가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겠습니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발표를 쭉 들어보시고 요거 나라면 지금 참석하신 우리 지원자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나라면 여기다가 오늘 들어보니 나라면 여기다가 어떤 단어를 넣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아까 전에 그 전화번호 있죠? 거기다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에게 전원 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해당되는 지난번에 이제 받으셨던 걸 텐데 그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학생당 하나씩 가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학생도 보내주고 학부모님도 보내주셨다 하면 다 상품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응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성우 선생님, 이성우님, 지금 혹시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그 예, 소리가 좀 들립니다. 예. 예, 이승우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참모님도 지금 구참모님하고 황경호님도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음소거를. 자, 먼저 학교와 학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대의 카톨릭계 종합대학교라는 카피가 가장 저희 학교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는 캠퍼스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유스티노 캠퍼스, 그다음에 의대가 있는 루가 캠퍼스가 있고요. 제가 있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효성 캠퍼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뭐 다 얘기하기는 저희는 오늘은 이제 학과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날이니까 몇 개를 추려봤는데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학교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대학교육 협의회라는 이제 대학 알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학부모님들이나 지원자들이 궁금해할 때 대학의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대학 알림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대형 사립대 중에서 8년 연속으로 계속 취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카톨릭 이제 재단 이념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걸 통계를 내에 있어서 허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보면 소위 이제 마사지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취업률을 약간 이렇게 장난을 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카톨릭 재단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면 그건 그대로 믿으셔도 자신 있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취업률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저희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취업 중심 대학교, 교육 중심 대학교라는 슬로건을 걸고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는데요. 요즘에 사실은 인성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옛날 방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여겨지는 와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1996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올해 초에 받았던 학생들까지는 기계자동차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최근에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입학 정원 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학제를 좀 개편을 했는데요. 제가 2023년부터는 미래자동차공학과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크게 기계자동차공학부라는 학과가 기계공학부와 저희 미래자동차공학부 두 개로 분리돼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기는 항상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같은 커리큘럼으로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르쳐 왔는데 그 사이에 세상은 이제 시대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쪽으로 거의 다 옮겨가고 있는 와중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학과가 분리되고 독립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면서 이것을 기회로 삼자라는 마인드로 교육과정을 싹 새로 전기자동차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경을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기회로 삼아 가지고 제가 10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저희가 학과이니까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신 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인터넷을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고 그래야지 이제 나오는 통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니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라는 2021년 2021년 올해 통계는 당연히 안 나왔고요.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뭐 인구 자체가 수십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뭐 사실 저희의 인구에 비하면 뭐 수십 배가 많은 데고요.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전통적인 선진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입니다. 근데 저희가 6.25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새로 이렇게 일구어낸 나라 중에서는 아마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위라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이렇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를 비교하면 굉장히 대단한 경쟁력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 5위 정도의 산업을 이루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대한민국 안에서도 핵심 기관 산업에 속하는 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보여드리자면 전체 국가의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보면 이제 고용인원, 취업과 관련된 고용인원과 매출액, 그다음에 총 수출 이런 것들을 2020년 기준으로 코트라 통계를 보시면 대략 10%, 이게 겨우 10%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단일 제품으로 10%를 할 수 있는 제품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 알고 있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단일 품목으로는 저 정도를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생산 대수나 뭐 수출이나 내수 이런 것들을 쭉 통계를 낸 걸 갖다 2022년 무역협회 자료를 갖고 온 건데 제가 이거를 요 위에 걸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코로나가 19년 20년 넘어가면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떨어졌죠. 하지만 2021년부터 자동차 산업이 다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알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서 저희,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울산 쪽에 있는 완성차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 공급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자동차 산업 벨트라 그래가지고 구미, 칠곡, 대구, 경산, 경주, 포항을 잇는 이쪽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동차 만드는 부품 업체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정확하게 보면 이제 요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 이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안에서 또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조업 뭐 고용인원이나 매출액 이런 걸 보면 대구 경북에서 20%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체 대한민국에서는 10%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20%가 된다라는 건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유난히 자동차 산업이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핵심에 보면 이제 경산이라는 위치 지역이 있고요. 저희 학교도 이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대구 경북 자동차 벨트의 중심에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 거 하나 뉴스를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가 이렇게 지도에 있고 여기 보시면 요 위쪽에 약 1조 원 정도 되는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국가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라는 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쪽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성 면적이 거의 뭐 38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주요 업종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금속, 기계 부품 이런 것들 여기에 이쪽에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건너편에는 제가 지난주에 들은 뉴스인데 요 건너편에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포함한 문화단지가 또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 학교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직선 거리로 하면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제가 타고 가봤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여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취업 관련된 것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죠. 게다가 최근에 저희가 경북 경산 산학융합원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대략 한 30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3학년, 4학년 되면 이쪽에 가가지고 실제 기업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연계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물을 지금 지난주에 기공식이 들어갔고요. 내년 요맘때 이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학과 산업은 좋죠. 자동차 산업 좋고 대구 경북에서 좋은데 그럼 이제 얼마나 좋은 이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느냐에 저는 가장 핵심은 당연하게도 어떤 교수님들 밑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냐라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채팅창에 나와 있는 김기대 교수님이나 이제 김정윤 교수님, 이세공 교수님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는 이 교수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학벌들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당연히 좋죠. 똑똑하시고 공부 잘하는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받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걸 다시 보시면, 예, 이걸 보시면 저희 교수님들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현업에서 경험하신, 물론 당연히 박사과정, 박사 학위 소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전원, 이렇게 현업에서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다른 데도 붙고 여기도 붙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만 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붙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 가셔가지고 저희처럼 온라인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온라인 설명을 가시면 반드시 이 부분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공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뭡니까? 공대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공대 교수님들이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그냥 박사과정 마치시고 그냥 포스트닥 하시다가 그냥 연구만 하시다가 오신 교수님들로 채워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학생들한테 실무적인 경험들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저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분씩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일단 굉장히 좀 제한된 관계로 일단 지나가고, 뒤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한번 얼굴도 뵙고 소개를 드리는 걸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수님 전원이 제품 개발 실무 경험 보유자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도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데, 그럼 이런 교수님, 이런 좋은 교수님들이 도대체 어떤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 과목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전문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지원자분들이나 우리 저기 학생분들한테, 지원하신 학생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좋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개념을 잡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저희가 크게 이 교육과정을 짜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뒀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 학생들을 어떤 거를 강조해서 가르치면 나중에 취업이 잘 될까라는 걸 고민해 보니 크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자동차공학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것을 기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 취업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 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과목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과목들, 뭐 기계 제도부터 시작, 이런 거 옛날부터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짜면서 두 번째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기자동차죠. 시대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자동차로 거의 이행하고 있는 단계, 이행기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이런 대비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과목들 또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과목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전기전자 관련된 것, 뭐 센서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아다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아다스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 과의 김정윤 교수님이 이 아다스와 관련된 전문가이시거든요. 이런 것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시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뭐 면접 같은 데 가가지고 미래차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미래자동차라고는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 관련된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에만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계공학과 관련된 기업에도 다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기계공학을 선도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도출해낸 게 최근에 가장 핫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준비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목도 교육과정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3D 프린팅 관련된 거, 뭐 스마트 생산 시스템 관련된 거, 인공지능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에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저희 학과만 관련된, 저희 학과에서만 하고 있다. 저희 학과 아니면 이걸 이제 얻을 수 없다라는 거 몇 가지 저희가 자랑거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길라잡이라는 과목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해보거나 하면, 특히 1학년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게 교과과정,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교차 지원, 문과, 이과 구분이 없이 막 지원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 저희 과에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이라든지 물리, 이렇게 과학의 기초들을 닥치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게다가 수학도 요즘에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옛날엔 다 누구나 다 미적분을 하는데 요즘엔 미적분도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 굉장히 큰 고충을 호소하길래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번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공학길라잡이라는 과목을 1학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공학과 길라잡이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거죠. 길라잡이란 무슨 과목이냐?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학교는 물론 심지어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학교 과목까지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학생들이 꼭 필요한 저희 기계나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동안 공부했던 수학 내용이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한번 어떤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다시 배우는 거겠지만 이걸 한번 차근차근 1학년 때 복습을 시켜주자라고 해가지고 1학년에다가 제가 배치를 딱 해놓았습니다. 이미 요번 2022년도에 김기대 교수님께서 이 과목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어떤 내용까지 가르치냐면 분수의 덧셈, 곱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로그의 정의. 로그를 뭐 아는 분도 학생들도 있지만 이 로그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 교육 과정에 의하면 이런 로그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막 가르칩니다. 로그가 뭔지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벙쪄가지고 이제 뭐 교육 과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물리나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간다면 발전기의 원리 같은 것들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보통 배웠거든요. 근데 이건 못 배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공학실 길라잡이에다 담아가지고 가르쳤고요. 실제로 했더니 공학길라잡이를 가르치는 우리 김계대 교수님 원래 원체 뭐 수업도 잘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95.33이라는 놀라운 강의평가 점수 나왔는데요. 100점 만점입니다, 물론. 잘 이제 이런 쪽을 잘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95.3이 뭐 대단해. 100점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공대에서는 꽤 강의를 잘하는 편인데 강의평가 저 좋은 편인데 저 하면 한 90점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왜 그러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주관식으로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보니까 조사해 보니 수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인데 알게 됐다라든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좋았다든지 수학 물리를 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학생들이 올려주는 걸 보고 아 우리의 이런 것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 보면 인문계고 학생들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마찬가지로 이전 학기 초와 학기 말을 비교해 보면 수학과 물리에 대한 자신감이 자그마치 20% 가까이 올라간 거를 다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겁을 먹은 학생들이나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애가 가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공학 길라잡이를 통해 가지고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수업과 관련 없는 거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자랑할 만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대구의 외곽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안심역에서 1호선이 끊어져 있는데 이 1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2024년에 저희 학교 앞까지 들어와서 지금 하양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 가톨릭대학교 역으로 역이라는 곳으로 이제 연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 엄청나게 이제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 여기 보면 하얀 기차역은 이제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지금 이제 요 전철역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통학하기도 되게 좋고 나중에 보시면 시내 쪽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랑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실습 관련해서는 저희 자구조 실습실이라 해도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실습실이 저희 학교 정도 수준을 저는 아직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전국에 있는 모든 걸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한번 제가 지금 요거를 갖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직접 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문자가 나갈 텐데 직접 와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 구경을 시켜주는 투어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요거를 예, 직접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 예, 학교에 있는 자동차 구조 실습실 내부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반떼 XD라는 걸 한 대를 통째로 분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실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품들, 주요 부품들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 놨고요. 요 안쪽에도 BMW 실습실이 있는데 요건 지금 거기선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아주 많은 실습 보조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쪽에 가면은 저희가 옛날에 두산 인프라 코어나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줬던 굴삭기 관련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주 굉장히 이것만큼은 저희가 정말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약 800평 규모의 차량 실습실도 저희가 완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을 BMW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20대 정도, 20대 조금 넘게 기증을 받았고 이고요. 특히 BMW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기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올해 안에 아이오닉 5도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증을 받기로 약속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요. 이런 좋은 실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취업이나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취업의 치트키라는 거, 이 치트키라는 말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학생들로부터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맞는 키, 저희 이제 나이도 좀 이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맞는 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의 치트키, 이거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전공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이게 취업의 치트키다라고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학생들이 네 곳에 크게 카르노, 스펙터, 카마, RPM이라는 네 개의 전공 동아리가 마련돼 있고요. 각각 교수님들이 배정돼 있어서 교수님들하고 또 선후배들하고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한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카르노는 자동차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자동차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출품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리고 스펙터는 제가 지금 담당 교수로 있는데 여기서 로봇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로봇 만드는 거 좋아. 뭐 만드는 거 좋아한다. 그럼 이쪽에 오셔가지고 만드실 수 있고요. 카마 같은 경우는 이제 CAD 뭐 CAE 이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실제 만들어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상에서 설계를 하고 실제로 돌려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김정윤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전문가셔가지고 이런 거 하셔서 굉장히 바깥에서 상도 많이 타오는 동아리입니다. RPM 같은 경우는 아까 김기대 교수님 맡고 계신 동아리고요. 카르노는 아까 기재공 교수님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관련된 쪽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그리고 들어오시면 전공 관련된 기업으로 취업도 유리하지만 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원 쪽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원 쪽으로 가가지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 교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제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 봤는데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뭐 보내드린 자료에 보셨을 텐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자연계 예체계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들 중에 등록하시면 1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최초 합격자도 있으시고 또 탈락하셨는데 이제 대기 번호를 받아가지고 기다리신 분도 있을 텐데 대기 번호 받으신 분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장학금도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난 뒤에도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건 스텔라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적 장학금도 있지만 성적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학생들 중에는 성적 이외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적 이외의 부분으로도 장학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보면 이제 성적장학금, 스텔라장학금, 근로장학금 뭐 등등등 취업장학금, 심지어는 이제 학업장려장학금 그래가지고 성적이 나빴던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이 지역 혁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한 3천억 정도를 대서 저희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대구 경북 지역 혁신대학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 이제 참여하시면 요건 이제 1, 2학년은 아닌데 왜냐하면 자격증 요 참여하시려면 자격 자체가 3학년,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3학년, 4학년 되셨을 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합격을 하시면 여기에 혁신인재라는 것은 300만 원, 융합인재 같은 경우 100만 원씩. 요거는 학기당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기당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계속 받을 수도 있는 열심히 하시면 이런 것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업체 취업이 제일 많고요, 당연히.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학사장교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학사장교로 가시면 기업에서 학사장교 출신들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사장교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업이나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 쪽으로 진로를 찾으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업체 취업하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뛰어난 학생들은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근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이제 우수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피자 토핑은 시대를 타지만 도우는 시대를 타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 기계나 자동차 쪽 관련된 분야를 피자에 비유하면 저는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건 기계와 관련된 것이 없으면 이뤄내기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옛날에 1970년대 이럴 때는 뭐 공업화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발달했고 언제는 또 뭐 컴퓨터, 언제는 또 건축, 또 언제는 전기전자, 언제는 컴퓨터 뭐 이렇게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들이 있었지만 그 과들이 부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2위는 어디였냐? 2위는 기계 및 자동차 쪽 관련된 쪽이 항상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산업이건 기계공학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취업 현황을 보면 저희가 최근 3년 평균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공시자료를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68.7%로 인근에 있는 K대 이거 이제 다 적기는 좀 그래가지고 K대 빼고는 저희가 이렇게 2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은 지난해 취업률은 저희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1년에 자동차의 그 산업의 회복세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좋은 취업률을 기록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들 연계 관련된 거, 뭐 제가 요거 이제 아마 보내드린 자료에 여기 선배들이 어디 취업해 있고 어디에 진출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뭐 그냥 요거 자체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요거 제가 알고 있는 학생만 뽑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학생들 중에 일부만 뽑은 건데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제분 내지는 이제 지원자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뭐 전공도가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실제 지원을 하고 취업을 할 때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선배 한 명을 알고 있는 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되면 너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기업에 있는 학생이 선배가 있으면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줘 전화번호 알려주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럼 취업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 혼자 알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나머지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다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꼭 자랑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선배들의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 지었던 기숙사 5동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다솜관이라고 아주 신축 건물 하나 만들어 놨고 또 차민재관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과장을 하자면 이제 호텔급의 기숙사를 심지어 여기 차민재관에는
화장실도 따로 있는, 기숙사 가면 화장실 따로 있는 기숙사 어디 가도 좀 없거든요. 화장실도 별도로 있는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희가 크기가 대략 방으로 따지면 1000개가 넘고요. 학생들로 따지면 2000명, 2800명이 넘기 때문에 거의 3000명 가까이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원하면 다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2, 3, 4학년 학생들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내 편의시설 도서관, 저희가 또 도서관을 최근에 거의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모든 층을 다 최신 시설로 다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한 층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서관처럼 보이시네. 어떠십니까?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이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이나 큰 모니터 이게 안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것도 좀 도서관처럼 보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기 도서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1층에 보면 AR, 이제 VR 뭐 이런 룸이 있어가지고 이제 3차원 경험 같은 것도 하고요. 3D 프린터 마련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가가지고 3D 프린터로 뭘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통적인 의미의 도서관 시설, 서가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것도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건데요. 학교 전체 캠퍼스에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와이파이 6를 저희가 한 6억 정도가 투자해가지고 학교 전체에다 무선 인터넷을 깔아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인터넷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 오픈한 건데 155평 규모의 이제 운동시설, 헬스장도 있고요. 137평 규모의 이제 이런 요가라든지 뭐 댄스 스포츠라든지 뭐 심지어 태권도 이런 걸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주 한 학기에 한 8만 원 정도면 와가지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형 푸드코트 안에 아주 유명한 이런 것들도 입점돼 있고 또 단과대 식당 5개, 카페도 5개 다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역사종 박물관, 뭐 김종복 미술관, 대운동장 이제 학생들 뭐 운동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건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스타벅스는 학교 교문 바로 앞에 요즘에 또 학생들이 스타벅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자랑하려고 놓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편의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늦은 시간에도 배고플 때 뭘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고의 편의시설은 이제 학교도 당연히 있지만 저희가 학교에 위치해 있는 하양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읍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지원한 학교들 중에 보면 어떤 학교는 완전히 그냥 대학교만 딱 덩그러니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학생들 다 여기 와서 놉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놀러 가려면 여기 저희 하양에는 이제 메가박스, 메가박스라고 하죠. 그 영화관, 극장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놀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걸 저희가 동영상으로 하나 만든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어떠냐고? 동석들은 잘 안 가겠더라고. 오히려 좋아. 대학로도 있을 만한 건 다 있거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좀 부럽대. 그러게. 대학로 없어서 버스 타고 술 마시러 가는 건 좀 문화 충격이다. 캠퍼스 넓은 건 알고 있지? 편의점에 푸드코트, 헬스장, 미술관까지 없는 게 없네? 그렇다면 기숙사 추천. 기숙사 생활도 꽤 괜찮아. 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우리 지원자분들하고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약속입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학부모님과 지원자 학생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약속이기도 한데,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학생들 중에 이제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하고 오랜 시간, 4년을 이제 지내고 나시면 아주 조금씩 끊임없이 꾸준히 성장을 시켜서 여러분들 졸업할 즈음에는 인근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나 기계기업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수한 자동차 부품, 기계기업품들이 서로 탐내는 훌륭한 청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린다고 했죠.
요거 제가 생각한 거는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내주실 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신 것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제가 그냥 교수님들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다 해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시면 이 부분을 다른 걸로 한번 교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개별적으로 아마 교수님들이 뭐 메시지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번호를 알고 계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해서 뭐든지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예상 질의 같은 것도 있는데 혹시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중에서 지원하신 학생들 중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예상 질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질문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아마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 아닌 분, 뭐 지원자 학생들이 보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설문조사를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거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질문을 이제 요청을 들어오신 게 있는데 스텔라 관련된 게 질문이 들어오셨네요. 예. 스텔라라는 건 뭐냐면 실제 이제 교과 성적 말고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비교과라 그래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스텔라는 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면 그런 것들이 저희 과에서 예를 들면 뭐 캠프도 가고 연수도 가고 특강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저희가 그 학생들이 참가하면 그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본부에다 넘겨요. 그럼 본부에서 그걸 다 계산하고 있다가 학기 말에 그 점수를 딱 보고 다른 과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스텔라 점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그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이런 과제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 특강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선배들, 뭐 외부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임원분들 이런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특강도 하고 아까 보셨던 이제 RIS 사업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많은 비교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참석하시면 다 스텔라 점수로 들어가서 스텔라 장학금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답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무리 길어도 지금 47분인데 역시나 좀 예상 같은보다 길어지는데 아무리 길어도 9시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학력은 당연히 2, 3, 4학년 때는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기숙사 뽑을 때 성적도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면 적어도 뭐 모든 1학년들은 원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2, 3, 4학년들한테는 제가 100% 들어간다고는 말하면 거짓말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 봤을 때 정말로 완전히 엉망 그러니까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손을 놓지 않은 학생들 치고 기숙사의 성적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학력 기준이 지금 얼마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게 이제 해마다 학생들이 성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 유태산 뭐 학생인 것 같은데 유태산 학생이 뭐 내가 완전히 뭐 공부를 안 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기숙사 들어가는 2, 3, 4학년도 기숙사 들어가시는 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상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오늘 제가 잠시만요. 오늘 제가 예상 질문에 들어있는 거여서 오늘 제가 설명을 예상 질문 지금은 몸도 마음도 여기 보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가능한 예상 그 해외 관련된 건데 뭐 해외 교환 학생 프로 사실 이제 요 최근 3년 동안은 해외 유학이나 이제 해외 뭐 파견, 해외 연수 이런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고요. 거의 다
중단된 상태고요. 아마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이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올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아마 내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 이제 조금씩 확대가 될 겁니다. 가장 크게는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저희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해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따와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ESP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는 돈을 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도 뭐 미시시피 주립대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한 학교 3개, 또 일본, 또 중국 이런 데 자매 결혼을 맺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교환 학생이나 이런 복수 전공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 따오기가 이제 거기에 혼자 가가지고 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영어로 된 강의 듣고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어디 학생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걸 해내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학위 2개 받고 뭐 거기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경력을 살려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복수하기 자격증요. 예, 자격증 조금만, 예, 요 뒤에 또 제가 예상 질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격증 관련된 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저는 해외에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막 1년 단위라든지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요 학교에서 지원해준 전공연계 해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었는데, 요거 내년부터 아마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요게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자동차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1인당 뭐 100만 원 이렇게 돈을 주면 학생들이 나가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쭉 돌아보고 교수님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돌아보고 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마 학교 전체 학교 교수님 500분이 계시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거 제가 가장 많이 나간 교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4번인가 5번 갔다 왔거든요. 이거 갔다 와가지고 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 이렇게 생각이 없다가 딱 갔다 와가지고 이게 생각이 깨이는 학생들 정말 많은데 요거 저희 과가 다른 과들이 정말 막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이 갔다 오는 과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자격증 관련된 것도 제가 예상 질문으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예. 잠시만요. 예,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먼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학생들보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이제 큐넷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인 자격증을,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공인 자격,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인 자격증은 다 여기서 관리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지고 기계 분야를 딱 치시면 이렇게 크게 7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 분야가.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치시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걱정을 하시거나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쪽을 공부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계 쪽에 있는 과목들을 다 배웁니다. 중요한 우리가 4대 역학이라고 불리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을 다 배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자격증을 다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계 제작 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있는데 일반 기계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학생들 다 가서 지원해서 자격증 잘 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뭐라고요? 저희는 피사의 도우입니다. 도우. 그렇기 때문에 항공은 기계 아닙니까? 항공도 기계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사례로 해가지고 제가 기계공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가장 복잡한 기계거든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공학은 기계공학의 모든 부분을 다 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선착순 지원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는요. 해외 연계, 전공 연계 해외 체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 연계 해외 체험은 이 제안서를 씁니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수들하고 같이 우리는 가서 이러이러한 걸 보고 올 거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전공에 이러이러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건 교수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 게 많냐면 교수님들이 이거 이제 가기 되게 귀찮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고 싶은데 이게 또 교수들을 붙여가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교수들이 안 가면 학생들이 지원을 못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정우창 교수님이라는 분도 그렇고 학생들이 지원하게 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가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어서 제안서를 잘 쓰면 제안서를 평가를 합니다. 제안서를 이제 교수가 붙어가지고 제안서를 쓰다 보니 당연히 제안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이렇게 지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톨 연락을 해가지고 제안서도 진짜 괜찮게 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적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이런 학생들 중에 공부 잘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딱 당첨돼 가지고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한 열흘 정도 교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지내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뭐 이게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몇 개의 자격증을 따야지 유리하다라는 건 저는 사실은 딱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자격증보다는 더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건 학점하고 외국어 관련된 겁니다. 이거 두 개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이제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좋은 것들을 이제 짜게 되는데, 어떤 학생은 자격증 따는 게 좋으면 자격증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공모전 같은 데 가가지고 상을 받거나, 공모전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제 그냥 생긴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부탁인데 와가지고 빨리 나가지 않는 학생들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증도 됐고 다 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팀 단위로 뭔가 해보는 경험이 없어서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격증보다 회사에서 보는 게 이런 공모전, 팀을 이뤄서 공모전 같은 걸 참여하면 그거 자체가 증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데도 저는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공모전 같은 데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느꼈다. 내 친구들이랑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다 적으면 면접에 100%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격증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 유리하다, 이런 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학생들 있죠.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제자들, 요 제자들, 요 제자들 중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졸업한 제자 믿지 않으시겠지만 요 안에서 자격증, 토익 이런 거 빼고요, 소위 말하는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따서 졸업한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성적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도 갖춰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모전 나가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자격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자격증도 하나의 무기고,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다들 지도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딱 맞아. 이 친구는 자격증보다는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맞겠다. 또 어떤 학생은 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영어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민축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게 있었었는데, 영어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학교 쪽에서 워낙 그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교수님들 다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학교에 굉장히 많은 영어 기초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정규 교과목들도 있고 교양 교과목에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서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가지고 전공 동아리 같은 데서는 이제 전공 동아리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선배들이 쫙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르노 동아리 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카르노 동아리 활동은 당연히 큰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업체예요. 유태산 님이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회사의 CEO예요. 그런데 내가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근데 봤더니 자동차를 만들어 본 친구가 있어. 안 뽑겠습니까? 저 같으면 뽑습니다. 네, 취업에 굉장히 유리한 영향을. 물론 카르노 동아리에 들어서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어 온 경험은 있는데 학점은 바닥이고 영어 성적도 없고 이러면 뽑기 힘들죠.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취업 연계 기업도 제가 예상 질문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위에 먼저
로봇 경시대에서 1등했는데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요라고 했는데 예, 이게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전형 제가 이제 저희가 심사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고 김기대 교수님께서 심사에 들어갔었었는데 전형별로 또 이거를 카운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이따가 혹시 김기대 교수님께서 관련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이따 하시고요.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종합인재 전형으로 했다라고 하면 학생 부종합에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됐죠. 예. 네. 지금 이렇게 대학교 입학할 때 물어보시는 거라 그러면 그게 답이고요. 만일에 취업할 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그게 지금 답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취업할 때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한 거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되려는지 저희가 이력서 같은 걸 적으면 거기 이제 대학교 4학년 동안 했던 걸 적기 때문에 그리고 박진효 님께서 예, 연계된 요거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연계된 기업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개 좋은 기업 소개시켜도 당연히 좋은 기업인데 이게 이제 기업이 저희가 대학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딱 찍어가지고 특정 대학교하고 이걸 맺는 걸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대학교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랑할 만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 이제 세원트랙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원은 매출 규모가 한 수천억 정도 되는 성서에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학생들 인턴제로 운영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좋은 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진행되고요. 인턴 과정 중에 월 이렇게 급여도 지급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학생들이 6명이가 지금 가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BMW 어프렌티스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게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잘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대학교하고 저희 4년제 대학교에 똑같이 자동차 관련된 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 전문대학교는 자동차 정비하는 데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시면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졸업하면 뭐 하느냐? 저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 정말 왔는데 자동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뭘 추천하느냐? BMW, 기왕 그렇다. 오케이, 좋다. 내가 정말로, 우리는 원래 그걸 하진 않지만, 내가 진짜 그렇게 자동차가 좋고 그러면 BMW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기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을 테니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BMW하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해가지고 해마다 한두 명씩, 많을 때 3명씩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실습실에 BMW 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급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는 지금은 끝난 사업인데 링크 플러스라는 사업을 저희가 한 3년 정도 수행을 해서 지역에 있는 11개 중견기업 또 강소기업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어요. 요거 이제 근데 학생들이 워낙 잘해줘 가지고 여기서는 해마다 계속 이게 끝났는데도 해마다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취업과 연계된 기업이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지금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과 연계된 기업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된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기업이 연계가 저희가 돼 있지 않더라도 학생이 괜찮으면 학생이 괜찮고 학생이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으면 다 붙거든요. 그걸 누가 서포트하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동아리 교수님 그리고 전공 동아리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이제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오늘 아무튼 또 이게 거의 30명 가까운 학부모님과 예, 이렇게 요거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학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학생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 학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전자계산기를 보내드릴 거고요. 전자계산기는 여러분들 저희 과를 뭐 들어오시면 당연히 좋지만 저희 과를 안 들어오셔도 공대를 가시면 어느 공대를 가건 전자계산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마련을 했고요. 그 계산기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제일 좋으나
그럴 수 없는 경우라도 뭐 필요하니까 가져가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아까 전에 저한테 미래자동차공학과는 어떠한 학과다라는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커피는 전원 제가 그 응모한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한 것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워낙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문자나 이렇게 보내셔 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에 있는 명단 꼭 확인하셔가지고 기껏 참석하셨는데 저희 상품 못 받으시는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계산기 이런 거 못 받는 분들 없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 미래자동차공학과 설명회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으셔가지고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저희는 남아있을 테니까 남으셔가지고 더 질문하셔도 좋고요. 일단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10시에 있는 가나전 꼭 우승하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